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두 번째로 예. 가천대학교 허욱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예. 네, 전 시간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보행자는 아이 컨택, 그다음에 손 들고 건너기, 예. 그다음에 같이 약속된 운전자와의 운전자, 그다음에 보행자와의 보행자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제도의 그 문제점과 예.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그 예.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우리 대학원에서 교통안전론, 교통정책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운전면허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가 13시간만 교육받으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도로 6시간. 사실 이렇게 이 운전이라는 거는 내가 자칫 부주의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문명의 이기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13시간 가지고서 그걸 갖다 면허를 줍니까? 네. 우리가 일본이 이 뭐 안전에 관한 하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일본은 제가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운전면허 제도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운전면허도 제가 가서 봤는데요. 네. 일본은 6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60시간 교육을 받고요. 네. 여기서 흔히 하는 학과 교육이 우리는 3시간인데 일본은 2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가서 제가 쭉 가서 한번 교육하는 걸 봤는데요. 학교라고 제가 지금 동경 오쿠보 자동차 학교를 제가 갔는데 네. 우리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서 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주기 위한 교육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운전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내가 왜 양보 운전, 방어운전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심성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3단계 교육 방법입니다. 네. 1단계는 심성 교육을 시켜줍니다. 23시간짜리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 교육, 도로 주행 교육을 또 열심히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사고 났을 때, 네. 차가 고장 났을 때, 또 내가 막 그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네. 이런 당황할 때, 사실은 당황하면 사고 나거든요. 네. 네. 전에 우리가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이 차를 우측으로 빼야 됩니다. 네. 길 가장자리를 우선 빼놔야 돼요. 네. 네. 뺀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죠. 네. 신고할 때는 운전자는 반드시 이 길 가장자리 쪽에 가드레일을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고속도로 상에서 막 한 시속 100km 이상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눈 깜짝할 새 차가 뒤에서 옵니다. 네. 근데 뒤에 오는 운전자가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상대방 발견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드레일을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처음 겪어보는 당황스러운 이런 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내려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꽝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에서는 이렇게 차가 고장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또 심지어는 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합니다. 네. 교통사고 목격을 하고서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 또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6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13시간 가지고서 어떻게 면허를 줍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 라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제가 한 3년 전에 그 북경에서
이 운전면허 국제 학술대가 있어갖고 제가 가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한국의 운전면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못 믿겠다. 그렇게 아니 13시간 가지고 어떻게 그 면허를 줄 수가 있냐.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70시간, 60시간, 중국은 한 70시간 받아야 됩니다. 베이징, 상해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은 이 학과 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줘요. 네. 그걸 인정해 주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이 제주도로 여행 와 가지고서 면허 따 가지고서 관광 플러스 면허 따고 이러면서 하여튼 한국 돈으로 한 5, 60만 원 정도 오면은 면허 따고 한국 관광도 한다. 이런 부분이 그 광고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부끄러워 일이네요. 가지고 참 너무나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아무리 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잘 펼쳐봤자 이런 식으로 초보 운전, 이 고위험군의 불량 운전자가 도로로 계속 배출되는 시스템이라면은 이 사고 예방 활동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인풋부터 들어가는 부분부터 정말로 엄격하게 면허제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저는 뭐 70시간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일본 수준까지는 해야 됩니다. 한 60시간.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런 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도 모방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은 학원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냐.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요. 그러게요. 지금 13시간 교육 받고서요. 내가 면허는 땄다 하더라도 바로 운전 못 합니다. 무서워서 운전 못 해요. 네. 그러면 개인적인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요. 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차라리 공적 시스템 하에서 시간을 충분히 받게 하고 그다음에 면허가 딴 다음에 바로 내가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우리 운전면허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지금 예. 그 개선 방안을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 제도의 시간수를 좀 늘려주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모두가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그 사고 났을 때 후처리까지도 조금은 다 배워야죠. 네, 배워야 예, 된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학교 교육하고 연계시킨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이 고등학생들 수능 끝난 다음에 사실 지금 별로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때 수능 끝났을 때 다 예비 운전자니까 네. 이런 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하면은 한참 호기심 있을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시키는 교육도 이미 선정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참 바람직한 교육 예. 방법일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교수님께 제가 그 고령자들이 그 운전하는 그 추세가 많이 예, 일어나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유엔에서 그 사람의 평균 연령을 5단계로 나눠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고 그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가 중년, 그다음에 80세부터 90세까지가 노년, 예. 그다음에 100세 이후에는 장수노인 예.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예.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고령 운전자의 그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누신 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네. 예, 뭐 흔히 현재 나이에 곱하기 0.7을 해라 네, 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네. 우리 80세 어르신도 곱하기 0.7 하면은 네. 56세십니다. 그쵸? 예, 그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요새는 뭐 병보다 정말 인명제차다. 네.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사람의 목숨은 차에 달려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심각하고요. 보통 우리가 그 나라가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 간에 비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가 1.4명입니다. 그래요. 예, OECD 평균은 0.9명이고요. 이웃 일본이라든가 뭐 스웨덴, 영국은 0.4명, 0.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교통사고가 아주 많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심각한 게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입니다. 네, 네. 예, 지금 교통사고는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어요. 있죠. 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016년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2만 4천여 건이 발생했었는데 네. 예, 정확하게 2만 4,429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에는 3만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물론 사망자도 뭐 700명대에서 800명대, 843명이 고령 운전자가 사망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아무래도 지금 저 실험을 해보면요, 이 사고, 이 위기 대응 능력, 행동 능력, 판단 능력, 모든 능력이 떨어져요. 모든 당연히 시야각도도 90% 네. 절반으로 확 줄어들고요. 네, 네. 그래서 순간적인 인지 반응 속도도 확 떨어집니다. 네. 근데 몸에 전 우리가 나이 드시면서 또 지병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뭐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이 있다 보면은 그만큼 또 제대로 반응을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인은 아주 운전을 또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한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저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적성 검사할 때, 이 운전면허 갱신할 때 그때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면서 네.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지국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이런 운전면허 운전면허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때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바로 이런 인지 검사도 물론 하지만은 위험 상황에 돌발 상황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네. 신호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이런 능력을 보는 위기 대응 능력, 판단 능력 이런 능력을 보는 검사를 꼭 합니다. 네. 꼭 하면서 보니까 내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젠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내가 더 조심하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냥 면허도 좀 반납할까? 아니면 뭐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가급적 고속도로라든가 비가 올 때라든가 네. 또 야간에는 운전을 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스스로 그런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고령 운전자, 어르신 운전자 역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위기감을 못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고령 운전자 심각하니까 그냥 강의실에서 그냥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제 운전면허 교육장에 가셔갖고 실제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 운전면허 갱신할 때 네. 반드시 의사소견서 첨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르신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가지고 지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하면은 의사가 볼 때는 운전이 더 이상 힘들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타인 또 우리 가족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유도를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예. 연령 제한은 어떻게 현재는 지금 되나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없고 단지 그냥 이런 고령 운전자로서 우리는 이런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90세도 운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건 좀 위험할 것 그렇죠. 같아요. 위험하죠. 네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면은 운전 면허제도 말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충분히 운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따세요. 다시 따세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다시 따도록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능력이 되면은 다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보호해드리기 위함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본인을 위한, 위한 그래서 거죠. 지금 뭐 우리는 뭐 10만 원 지금 뭐 교통 뭐 무료 이용권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벌써 30년부터 오래전부터 이걸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그 운전자도 아주 많고요. 네. 일본은 그냥 뭐 이런 교통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특히 온천 이용권, 또 뭐 이런 뭐 택배 무료 서비스라든가 각종 어쨌든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운전면허 제도를 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아마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죠. 차 없으면은 네. 그렇지만 뭐 그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해드려 가지고서 반납하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교육과 병행해서 저는 실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네. 교육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납할 때 그 많은 혜택들을 좀 세이브 시킨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예. 그렇게 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반납할 시기가 되면 스스로가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뭔가 테스트도 해봐야죠. 네.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뭐 정신적으로 뭐 마음은 그렇지만 네. 몸이 또 안 따라주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네네. 암만 해도 몸의 기능도 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대처 방안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취약계층의 그 교통사고? 예. 우리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어린이가 있죠. 네. 예, 어린이. 그다음에 어르신도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 네네. 또 6세 이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보호자도 취약계층이고요. 네네네. 물론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도 다 이렇게 취약자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취약계층이 가장 위험한 게 보행 중 사망입니다. 그래요. 우리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뭐 어르신 사고, 청소년 교통사고 이렇게 쭉 분류하는 걸 보면은 전체 보행 중 사망 사고가 우리가 한 39% 가까이 됩니다. 엄청 높네요. 예, 2018년 기준으로 네. 1,487명이 사망하셨고요. 네. 이 중에 고령자가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 사고가 아주 지금 심각한데요. 네네. 선진국은 이 보행 중 사망률이 10%대, 많으면 20%인데 네네. 우리는 이렇게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이 후진국형 사고 유형입니다. 그럼 이 교통사고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건가요? 안전한 나라를 꼽으라면 스웨덴을 꼽습니다. 스웨덴인가요? 스웨덴에 세이프 키스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자녀가 3세만 되면은 그 세이프 키스 클럽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부모도 함께 가입을 하고요. 네. 이래서 그 세이프 키스 클럽에 가입된 회원이 한 200만 명.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내외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3세만 되면은 다 세이프 키스 클럽에 가입해 가지고서 이런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내가 잘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또 운전하면서 운전도 잘하고. 네네. 전에 이 경기도 광명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이런 취약계층,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손주 손녀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광명북 초등학교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신발주머니 앞에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요.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네.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에는 차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 아이는 그걸 끄내러 들어갔죠. 네네. 다른 아이는 뒤에서 꺼낸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신발 주머니 꺼내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만 차가 뒤로 급 후진해가지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아니 그거 꺼내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냥 급 후진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선진국이다, 뭐 일본이다 이랬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선진국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선생님 차이는 사전에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네. 가령 일본의 아이다.
일본의 아이도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일본의 아이는 꼭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어요. 꺼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참 바람직한. 왜 그렇게 교육이네요. 얘기하겠어요? 네. 가정에서, 네.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는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물건만 꺼낸다는 것만 생각하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지 또 저 차가 뒤로 후진하는지 이런 생각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런 어린이 주변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의 이런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런 교육은 초등학교 때도 받아본 일이 근데 그죠? 사실은 전 뭐 좀 지금 이제 강화는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교육이 부재인 여전히 거잖아요, 지금. 네, 여전히 좀 뭐 조금은 부족하고요. 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에요. 네. 가정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안전 또 어르신 우리 안전을 우리가 가족끼리 한번 그래서 일본은 교통안전 가족 회의를 한다니까요. 어르신들 자녀와 함께 이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대한 사고 원인 설명해주고 예방법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걸 서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이런 게 정말로 좋은 거죠. 이런 게 바로 안전 의식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설마 사고 나겠어 라고 하는 게 이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제가 이 사실 안전의식 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강의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안전의식은 중요한 건데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안전의식이라는 거는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네, 네. 가령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다. 이거는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지식이 부족하면 사고 위험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횡단보도 오른쪽에 쓰려는 게 바로 안전 의식이고요.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려는 게 안전 의식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 날 수 있고 내 자녀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우리가 가족끼리 이런 사고 예방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게 바로 안전 의식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고 이런 식의 사고 난 근본 원인은 설마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 또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입니다. 네. 이거 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님을 만나고 제가 한번 안전에 대한 걸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이 서초구 잠원동에서 건물 해체 공사하면서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때 마침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부는 조석에 앉아 있었어요. 해체물이 그냥 우르르 넘어져 가지고서 해체물에 맞아서 신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총리 시절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 네. 일본은요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 교통 유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는 그것만 확인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게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원가는 조금 단가는 좀 더 비싸지겠지만 그만큼 안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거 다 안전 의식입니다. 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네. 우리가 어르신, 손주, 손녀 뭐 다 3대가 함께 이런 교통안전 가족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의 소재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네. 또 어르신들이 또 손주 안전에서 막 끔찍하시잖아요. 네. 이런 또 어린이 교통사고하고 우리 또 어르신 사고하고 사고 유형이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뭔가 안전할 때 그 안전이 오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네, 네. 이런 노력들이 바로 안전 의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끼시고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안전 의식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예. 줄이고 예.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